월드노트 오늘은 큰 사건이 터질수록 더 조용해지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거인데요.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지도자들이 전면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집니다. 공습 한 번, 특수작전 한 번, 드론 한 번으로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다음은 누구냐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늘 강한 척을 하지만 사실상 정권의 가장 큰 공포는 전면전이 아니라 참수작전입니다. 전면전은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병력을 움직이고 방송을 내보내고 주민들을 동원할 시간이 있죠. 그런데 참수작전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도자와 핵심 지휘부가 사라졌다가 되면 체제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북한의 행동은 늘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은 깡패 불법 침략 같은 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의 핵심 인물 이름은 피합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북한 주민들도 머릿속으로 연결해버리거든요. 저 사람도 당했는데 우리도 당할 수 있겠네. 북한은 이 상상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욕하면서도 사건의 디테일은 흐리고 인물의 이름은 숨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이런 사건을 단순한 국제뉴스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북한식으로 번역해버립니다. 핵을 내려놓으면 죽는다. 핵을 들고 있으면 산다. 이 메시지를 강화하는 재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중동이나 남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평양의 전략은 늘 같은 네 가지 카드로 돌아갑니다. 침묵, 비난, 내부 대비, 핵 강조. 이 네 가지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트가 실제로 어떻게 반복됐는지 사례를 묶어서 쭉 보겠습니다. 2026년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김정은의 침묵.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사실상 국가원수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서 중동이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유럽 각국이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고 여론은 출렁였죠. 반면 북한 외무성은 단 한 문장짜리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불법적 침략이며 주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패권적 야욕을 규탄했을 뿐 하메네이의 죽음이나 이란의 보복 공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북한 매체들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지만 사건 자체를 묘사하지 않고 이란 지도자의 이름도 빼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권 제거의 성공 사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름을 숨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작전 후 비난과 미사일 발사. 2026년 1월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 시위를 벌였고 외무성 담화를 통해 주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라고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담화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깡패적 본성을 또 한 번 입증한다고 비판했죠. 며칠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국가원수를 납치한 행위야말로 유엔이 다뤄야 할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미국의 일방주의와 위선을 비난했습니다. NDTV는 이 성명이 마두로 체포 사건 일주일 만에 나와 북한 지도부가 언젠가 자신들이 당할 수도 있는 참수작전을 악몽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군사훈련과 강경성명을 쏟아내며 동맹국인 중국 방문길에 오른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해 시위를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 사망과 북한의 전시태세 명령.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제거했을 때도 북한은 한마디 언급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긴장했죠.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김정은은 참모들에게 적들이 우리를 상대로 동일한 참수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정군의 전시태세를 명령했고 충성도 검증을 위한 3중 지휘체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기습타격에 대비해 핵심 지휘부가 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간부들에게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하는 정치 학습까지 병행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고위장교를 표적 살해한 사건이 북한 정권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2011년 빈 라덴 카다피 사망과 핵포기는 죽음이다의 교훈. 미국이 오사마 빌라덴을 제거했을 때 북한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을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라고 비난하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살인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해 말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민중봉기와 나토 공습 끝에 죽임을 당하자 북한 매체들은 침묵했고
김정일은 며칠 뒤 자신의 친위부대를 방문해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미국 정책연구소는 이 방문을 지도자 보호를 재확인한 행보로 분석하며 평양 지도부가 카다피의 몰락을 핵무기를 포기한 결과라고 여겼다고 전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은 2018년 미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제안한 리비아 모델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는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다.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을 일은 절대로 없다고 경고하며 볼턴의 발언을 사악한 기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한 후 정권이 몰락한 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만이 생존 보장이라는 믿음, 미국의 공습이나 참수작전을 지켜본 북한은 각 사건을 내부 선전에 활용해왔습니다. 타임지는 북한 주민들이 카다피가 핵폭탄을 포기해서 목이 날아갔다고 믿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의 최후도 핵을 내려놓은 자의 비참한 말로로 선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연구기관 윌슨 센터 역시 리비아 상황은 북한의 핵집착을 더욱 강화했고 김정은은 중동 국가들을 보며 핵을 포기하면 끝장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평양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외부의 무력 개입 사례를 주민들에게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핵만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내부 통제와 군사 퍼레이드의 변주. 이 같은 공포심은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드러납니다. 2024년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전혀 등장시키지 않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죠. 그러나 바로 다음 연설에서 김정은은 핵전력을 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두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내세워 외부 공격을 억제하되 필요할 때는 도발을 자제해 협상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죠. 사례에서 보이는 북한의 일관된 전략. 최근 이란과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이 제거당한 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매번 외부의 정권 교체 시도를 격렬히 비난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이름을 빼는 등 선전 통제를 강화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참수작전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더욱 절실한 생존 수단으로 강조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이미 카다피와 후세인의 몰락, 빈 라덴과 솔레이마니의 죽음, 그리고 2026년 마두로의 납치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식 정권교체가 성공하는 모습을 자국민에게 숨긴 채 미국을 불법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느 순간 상대가 자신들에게 같은 수법을 쓸 것이라는 공포를 이용해 충성을 다짐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참수작전과 지도자 제거 사건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때마다 침묵과 비난, 군사적 대비, 핵무기 집착이라는 네 가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슷한 공습을 단행한다면 북한은 이름은 숨긴 채 더 강경한 표현으로 규탄하면서 내부 훈련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북한의 이 반응은 겁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권 운영 방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는 지도자 1인과 그 주변의 핵심 엘리트 그리고 이를 지키는 경호보위 체계가 기둥이죠. 그러니 지도자 제거 사건이 터지면 북한은 곧장 세 가지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첫째, 주민에게 무엇을 보여줄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숨기고 디테일을 지웁니다. 둘째, 엘리트에게 무엇을 각인시킬지입니다. 그래서 전시태세, 충성, 경계를 전면에 세우죠. 셋째, 바깥 세상에 무엇을 신호로 보낼지입니다. 그래서 욕은 크게 하지만 선을 넘진 않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한마디로 소리는 크게 내용은 얇게로 가는 겁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볼 때도 관전 포인트가 생깁니다. 북한이 진짜로 겁먹었을 때는 오히려 더 조용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표현을 흐리고 대신 내부 대비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북한이 자신 있다고 느낄 때는 선전이 화려해지고 무기 전시가 커지고 액션이 큰 도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지도자 제거가 성공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그 움츠러듦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체제 유지의 매뉴얼처럼 반복됩니다. 욕을 하고 이름을 숨기고 내부 대비를 강화하고 핵을 강조합니다. 이 네 개가 함께 움직이면 우리는 북한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도 비슷한 국제사건이 터질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밖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결국 정권이 한 번에 끝나는 장면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